저는 정말 이 차량이 이 가격에 이 크기로 나올 차량인가 싶을 정도인데 전 너무 알차게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조기를 쓰기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놓아. 이 안에서 얘는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EV9도 마찬가지고 EV3도 마찬가지고 딱 이 스티어링 휠의 이쪽 부분에 가려져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여기에 온도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풍향도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비상 깜빡이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주행성은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약간 소리가 느껴지시죠? 좀 시끄러워요. 이 차량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같은 부분들은 조금 완전하게 정제되지는 못해서 오히려 정면에서 받는 주행풍 이런 부분들은 별로 저한테 불편함이 없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와, 너무 덥다. 오늘 진짜 덥네요. 오늘 폭염주의보니 뭐니 어쩐다 하는데 진짜 폭염주의보 맞아. 일단 출발을 하면서 땀을 좀 식히고 그 다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아 폴에 아까 거기로 가면 되나요? 헤이기아? 갤러리아 폴에 이렇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덥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스포트 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포트에 놔두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몇 킬로? 딱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적당한 수준, 진짜 일상적인 주행 영역 안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 사실 일상적인 주행 영역 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스포츠 주행, 내가 좀 빨리 달려보겠어 해도 충분해요. 진짜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토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라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200마력에 한 300, 400 정도의 뉴턴미터를 갖고 있으면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요즘은 워낙 파워들이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왔지만, 전기 차량의 204마력의 300뉴턴미터랑 내연기관의 200마력의 300뉴턴미터의 토크는 완전히 달라요. 아예 다른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밟으면 시원한 가속감, 시원해요 진짜. 딱 지금 70km거든요? 70km까지 가는데 한 2, 3초밖에 안 걸리니까 너무 편안하죠. 일단 내연기관을 타는 거랑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EV3의 아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이 미친놈인가? 신호를 그냥 어겨버리네? 세상에 미친놈이 너무 많아.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아 EV3입니다. EV3를 드디어 타보는군요.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용하지 않으려고요. 블루투스만 연결해가지고 다닐 거고요.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인익스테리어의 리뷰, 동력, 성능, 착자감, 승차감, 편의적인 부분,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갖고 있는 특장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또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차량을 타면 바로 리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의 느낌 같은 것들을 이제는 좀 여유를 갖고 한번 타고 와서 충분히 느낀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리뷰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세상에 이게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7년 차인데 이제야 깨닫다니. 근데 다행히 이제는 리뷰를 좀 마음껏 할 수 있게 저한테 여건이 좀 허락이 돼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에이다스를 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집중을 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아까처럼 허벅지 신공을 써가지고 리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에이다스를 켜놓고 리뷰를 하게 되면 집중이 잘 되죠. 자, EV3의 내외관, 제가 오늘 타고 있는 차량은 흰색의 GT9입니다. 되게 예뻐요. 진짜 예쁘고 실내 색상도 예쁘고 실내의 이런 디자인, 소재, 뭐 만듦새, 고급감 이런 것들이, 이게 제가 이거 고급차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걸 테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에서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소형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고급 차량이라는 느낌이 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까도 에이다스를 통해서 리뷰를 잠깐 할 때, 첫인상 리뷰를 할 때 이 차량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 때지, 이 조그만 차량 안에 정말 알차게 기아의 최신 요소들, 편의적 기능들, 장비들을 다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EV3 안에 EV9에 있는 기본적인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 있는 CCNC 플랫폼, 인포테인 플랫폼이죠. 그리고 오히려 EV9에 들어가 있던 여기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센터 패시아에 있는 레이아웃은 똑같아요. 근데 이 레이아웃에
사용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EV9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었어요, 버튼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터치를 할 때 차가 계속 흔들리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잡고 뭔가 터치를 이렇게 하고 싶을 때 EV9 같은 경우에는 홈, 맵, 서치, 미디어, 별표, 즐겨찾기, 셋업 이런 게 자꾸 눌려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뭔가 가이드를 투클릭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EV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쪽에다가 버튼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것도 버튼이 하나하나 일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버튼이 아니라 하나의 패널로 되어 있고 그 영역을 터치 영역으로 바꿔갖고 눌러보면 햅틱 반응이 느껴지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만들어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EV9보다도 주행성은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약간 소리가 느껴지시죠? 좀 시끄러워요. 이 차량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같은 부분들은 조금 완전하게 정제되지는 못해서 오히려 정면에서 받는 주행풍 이런 부분들은 별로 저한테 불편함이 없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거의 모든 전기 차량들이 다 그래요. G7이나 스펙터께 아닌 이상 진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진짜 구성이 알차요. CCNC 플랫폼 자체를 되게 잘 만들기도 했지만 얘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도 되고 업데이트도 된단 말이죠. 이닉스테리어 리뷰하다 갑자기 인테리어의 편의 장비 얘기를 해버리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외관은 굉장히 예쁘고요. 저는 GT 라인을 지금 타고 있고 GT 라인은 앞쪽에 뾰족한 범퍼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좀 공격적이죠. 일반 차량들보다. 그리고 앞쪽이 검정색 줄도 되어 있고 좀 뾰족한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최근에 기아의 디자인 큐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의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이 조그만한 차량에 그 요소들 중에 하나, 고급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인 MLA라고 해서 미니 LED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냐? 그래서 외관은 정말 단정하고 단단하고 마치 예전에 잠깐 나왔던 컨셉카 그런 컨셉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정말 그대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자체 깔 게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 어머나, 어우 깜짝이야. 그럴 정도로 내외관의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정도의 차량 EV6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미니 LED 프로젝션 타입의 이런 MLA 헤드라이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요. 차량의 완성도도 완성도고 이 플러싱 타입의 이렇게 도어 캐치도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자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뒷좌석은 C필러 끝쪽에다가 손잡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손잡이를 위쪽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문을 열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분들은 원가 절감이다,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저 뒤쪽에 위쪽에 와이퍼가 숨겨져 있었네요. 이 뒤쪽이 보입니다. 뒤쪽이 와이퍼가 보여요. 와, 몰랐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없었겠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앞에서 주먹만한 물이 빗물이 막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에요. 어쨌거나 여긴 다행히 터널이 많아서 다행인가. 근데 차량의 내외관 부분 뒤쪽은 특히나 기아 EV9의 디자인과 굉장히 비슷한데 EV9의 디자인을 되게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시야가 앞을 좀 많이 가리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ADAS가 되게 잘 켜져 있고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되게 다행이고요. 근데 비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오고 좀 더 시야가 가리잖아요? 그러면 ADAS는 당연히 꺼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테슬라의 비전 센싱을 통한 FSD가 결국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ADAS가 반자율주행이 자율주행으로 되려면 이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되게 완성도가 높아야 되지만 이게 도덕적인 사회 관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기상 악화, 뭐 우리나라처럼 비가 이렇게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시야가 가렸을 경우에 비전 센싱만으로 어떻게 이거를 인지를 하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아직도 퀘스천 마크란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EV3는 어쨌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피아스를 되게 잘 해서 걱정 없이 그냥 가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제가 되게 공교롭게 EV6를 타고 왔는데 EV6보다도 더 좋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옆에 제가 이 의자 옆에다가 팔걸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팔걸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멈추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팔걸이처럼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되게 좋고요. 여기도 팔을 딱 걸터 올려놓기가 딱 되게 좋은 그런 형상을 띄우고 있어요. 인테리어는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놨고요. 그러니까 각가지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편의 기능뿐만이 아니고라도 디자인적으로 혹은 인테리어의 편의성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할 때 저는 되게 이 차량의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쪽에는 USB-C 타입의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 뒤에는 메인 V2에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안쪽에 지금 보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딱 적용되어 있는 게 잘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컬럼식 기어 레버들, 버튼들 이런 것들이 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서 디자인적으로는 합격.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을 딱 타면 아 이거 조그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와 햇빛이 나는데 비가 이렇게 떨어져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아무튼 그래요. 어쨌거나 인테리어 디자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매우 훌륭하고, 제가 뭐 인스테리어 디자인은 두세 번이나 리뷰를 했으니까 여기 가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 영상 좀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주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승차감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 조그마한 차량이 승차감이 EV6 정도의 승차감을, 제가 이번에 EV6 승차감 너무 좋아졌다고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EV6의 그냥 숏바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의 조그만 크기, 그렇게 길지 않은 차체, EV6에 비해서 훨씬 작은 휠베이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승차감이 단정하고, 이 작은 요철 부위와 큰 요철 부위를 아주 잘 걸러주는 이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이 차량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라, EV3 테크데이 때도 제가 좀 질문도 많이 드리고 이것저것 연구원부의 내용을 많이 습득을 했는데, 얘한테 들어가 있는 하이드로 G 부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G 부싱이 앞뒤 양옆에서 오는, 측면에서 오는 충격을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유체가 많이 잡아주면서, 그래서 풍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버퍼링을 갖고 마진값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완성도도 높고 성능도 향상됐는데 오히려 실제로는 내구성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이드로 G부싱,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량에 대한 부품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참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한국뽕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 차체의 그 느낌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부터 타이어, 모터, 플랫폼 다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기술에 좀 더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고, 거기다가 또 이런 전기 차량에는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까지도 잘 만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AI가 남았는데 이 AI만 좀 잘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승차감도 너무 좋고, 앞쪽, 옆쪽으로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 요윙, 롤 이런 부분들을 에어 서스펜션과 안티롤바, 특히나 액티브 안티롤바 같은 걸로 이 차량을 막 제어를 해놓은 게 아니라 각가지 여러 요소들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은 커지거나 애초에 모듈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런데 하이드로 G부싱이라든지 양 차측 측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구성물들, 이렇게 아이오닉 5N에 들어갔던 니은자 모양의 옆구리를 잡아주는, 앞쪽을 잡아주는 그 루방을 해가지고 셰시 플랫폼과 배터리와의 이런 셰시의 강성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승차감과 이 차량의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 차량의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승차감에 엄청나게 많은 혁혁한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 진짜 타보시면 살짝 놀라실걸요? EV3도 그랬고 캐스퍼도 그랬고 레이 EV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얘네들이 다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진짜 승차감이 막 엄청나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꽤나 괜찮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EV9이랑 EV3는, 그리고 이번에 나온 EV6P는 승차감 갖다 까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정말 승차감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델 Y 진짜 팔아버리고 이런 조그마한 차량 하나 갖고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드카까지는 뭐 개오바고 뭐하러
한 세대에서 차를 3대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쪽에 이제 충전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그것도 집밥 있으면 뭐 다 해결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진짜 웰메이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에서 일렉트릭 오피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도 81.4kWh의 배터리 때문에 덕분에 진짜 뭐 너무나 여유로운 그런 전기차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되게 EV3를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테리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물병을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이 물병을 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날아가요. 얘 여기다가 이렇게 물병을 넣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물병을 홀딩하는 곳이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을 하는 곳도 이 바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편의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는 일단요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겁나 빵빵하고요. 이 차량, 이 조그만한 차량, 어떻게 보면 전기 차량의 엔트리급이잖아요. EV1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치 가공형 스티어링 휠 모듈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텔레스코픽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수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좀 더 많이 텔레스코픽의 양이 나와서 내가 사이드 볼스터에다가 손을 펴놓고도 얘가 이 정도로 잡힐 수 있게, 이 정도 높이까지만 나와줬으면 정말 최적의 차량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거나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편의 기능이 굉장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한 차량의 편의성을 느낄 수 있다. CCNC 플랫폼에서 또 되게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과 함께 이 옆에 서브 화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얘네들이 되게 좋아요. 저는 스포츠는 안 보지만 뭐 날씨나 미니맵이나 구동계통의 EV 인포메이션이나 혹은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상시로 나오는 어라운드 뷰, 얘가 어라운드 뷰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차량이 이 가격에 이 크기로 나올 차량인가 싶을 정도인데, 전 너무 알차게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아에서 나온 플래그십 SUV인 EV9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인테리어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그렇게 비싼 소재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비싸 보이게끔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위쪽 짱짱한 이런 그냥 직물 소재나 막 보풀하게 일어날 것 같은 게 아니고 짱짱한 직물,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항상 전기차나 최신 차량들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공조기를 쓰기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서 얘는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EV9도 마찬가지고 EV3도 마찬가지고, 딱 이 스티어링 휠의 이쪽 부분에 가려져가지고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온도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이 너무나 잘 돼요. 그리고 풍향도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비상 깜빡이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너무나 완벽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의 완벽함이에요. 저는 이 정도의 미니멀한 버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한 변경점은 메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편의 장비 이런 부분. 그리고 앞쪽에도 USB-C 포트가 2개나 있고, 하나는 데이터 전원을 같이 쓸 수 있는 거.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실내 V12이 떡하니 달려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뭔 짓을 하든, 아니면 제가 아까 잠깐 펼쳐놓고 울트라 차바킹을 펼쳐놓고 사이즈가 간당간당한데? 오, 대박, 딱이다. 타이트하다. 그래서 앞좌석을 조금만 더 빼보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다치긴 하네요. 어우. 와. 잘 수 있어. 대박. 여러분들, EV3에서도 차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차박도 가능하고, 근데 좀 타이트합니다. 이게 앞좌석이 진짜 한 요만큼? 요만큼만 더 앞으로 갔어도 되게 여유롭게 들어갈 텐데 약간 타이트하게 닫히거든요. 차박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지금 173 조금 안 되는데 180인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저는 충분해요. 머리도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머리가 더 올라가면 발이 이렇게 해도 안 닿으니까 178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178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180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래도 이게 엄청나게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iX1이나 볼보의 C40 리체지, 이 친구들보다도 확실히 전장과 실내가 조금 좁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박은 뭐 저는 괜찮아요. 근데 키가 크신 분들은 힘들겠다. 차박하기 최고 좋은 차는 EV9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차박하는 것도 확인했고, 울트라 차박킹이 잘 깔리는 것도 확인했고, 진짜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그건 확인해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80km 정도 남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빠 리뷰 하면서 아빠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EV3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내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고싱!